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요. 23일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6으로 전주 대비해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이 100이죠. 이거보다 낮게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의 경우에는요. 2021년 말 이때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2년째 지금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 중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작년 5월 이후에 8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조금씩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달 초에 발표된 13 대책 있죠. 이 대책 이후에 매수 심리가 좀 반등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규제가 유지된 이 강남권의 경우에는 살 사람이 여긴 또 줄고 매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네트워크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그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르는 대출 금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는 요즘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던가 또 4%대에서 5%대까지 현재 금융도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리 안정에 관한 그런 기대감도 좀 크기도 합니다. 이거 DSR을 제외한 LTV라든가 DTI 등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주고 있어서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 조금 주택 매수하려는 그 심리가 좀 위축되어졌다가 요즘은 좋은 매물을 좀 더 확보해서 좋은 매물을 상대로 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시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연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 위치죠. 용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주택을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용산은 서울시 전역 중에서 가장 정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의지뿐만 아니라 개발 후에도 굉장히 각광받는 곳으로 입지가 굳혀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 되고요. 지상 1층부터 총 4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 1.5룸의 구조이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준공은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도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4월 준공 예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월 안에 준공이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짓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건물처럼 두 개의 동으로 만들어져서 두 개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건물 외관들을 갖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원룸 원거실 1.5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1인 가구라던가 직장인들의 니즈에 맞게 그렇게 꾸며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붙박이장이라던가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만들어져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가시성이나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1.5룸의 직장인이라던가 중근 수요들을 굉장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 주차 시설이라던가 1.5룸의 공간들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의 수요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박이장이라던가 또 옵션 상태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인덕션, 공기청정기라던가 이런 내외장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와서 사셔도 될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한 1.5룸 한 8평 정도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좀 동선을 고려한다던가 또 인테리어를 고려하는 그런 감각들을 가진 그런 노력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요새 좀 많이 춥긴 한데요.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질 무렵이면은 햇살처럼 모습을 드러낼 만한 그런 주택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4월 그리고 이르면 3월 정도면 준공이 될 수도 있는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뭐 인테리어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옵션들도 참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건물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용산구 원효로 4가 어떤 동네인지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립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죠.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효창공원역이라던가 또 신용산역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효창공원역을 이용하신다면 6호선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던가 뭐 강변북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통팔달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이라던가 또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역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들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뭐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많이 찾아드는 그런 곳이고 또 먹자 라인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뭐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거주하면서 뭐 놀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충분히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이라던가 또 주변에 있는 한강을 좀 이용을 하신다면은 뭐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강북 쪽에 있는 용산을 찾는 젊은 데이트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1.5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후의 차익을 보시려는 투자의 어떤 심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있는 그런 특이상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있는 광화문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남에 있는 직장인 군뿐만 아니라 종로라든가 광화문에 위치한 직장인들의 흡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1.5룸이라든가 원룸 시설들을 좀 드물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뭐 재개발 지역 또 용산의 한 80% 이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을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니즈까지도 있다고 하면은 용산, 강남 등의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한 임차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80% 이상 한 90%에 육박하게 정비구역이다 또 재개발구역이다 말을 할 만큼 용산 여기저기가 지금 각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용산 정비창 구역이죠. 한 10여 년 전부터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지칭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던가 평당 지가도 1억 원 이상을 호가했던 곳들이 이제 다시금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이라던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산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비창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용적률 한 1,500%까지도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울시 도심에 대한 2040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6일이죠.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를 런칭해서 이곳에다가는 뭐 화이트 존이죠.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용도라던가 다른 어떤 것에 제약을 두지 않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여기에 건축행위라던가 도시 설계를 좀 더 보탤 수 있고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의 제한선을 없애주는 그런 혜택까지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더 그려질 그럴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또 용산에 있는 최고층에 있는 그런 곳들의 녹지 공간까지도 확보를 해서 지하로는 차도가 또 지하 차도를 통해서는 강변북로라던가 아니면 이쪽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짜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상층부의 녹지 공간도 50% 이상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든 민자든 아니면은 용산 정부 용산에서 뭐 용산시청에서 주관을 하든 누가 주관을 하던 간에 이것 같은 경우는 2040 도시계획 안에 가이드라인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호재들 설명해 주시죠.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정비창 부지의 호재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일대 개발 진행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미군 기지들이 지금 반환이 되어져 있고 용산 공원에 있는 민족공원이 센트럴파크 이상의 어떤 공원화되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시설이 녹지시설 공간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뭐 행정부도 좀 용산 쪽으로 이주해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해방촌이라던가 위쪽 북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서 용산 그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각 개발 구역들이 좀 지원 쪽으로 지원 사업 쪽으로 도시가 남개발되지 않도록 지금 지구 단위로 계속해서 묶여지고 또 여러 개발 계획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방부의 부지에 들어가 있는 용산에 있는 행정부가 좀 더 뭐 안정적으로 구조가 되어진다면 이쪽 부근으로 있는 미군 기지의 이전이 완성됐을 때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신용산역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지금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노선의 확충까지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 GTX B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직행을 할 수 있는 신분당선도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5개의 노선뿐만 아니라 여기에 3개의 노선이 더해져서 총 8개의 노선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용산 안에서도 사통팔달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용산역의 뭐 지하화라던가 서울역의 연결성까지도 확보를 한다면 용산역 지금의 상층부의 공원과 또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녹지 공간들을 합해진다면 용산은 녹지가 대표화되는 하면서 국제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오피스로 굉장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90% 이상이 지금 용산의 전 지역의 다른 이슈들과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신통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쉬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그 물건지에 적합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여러 가지 혼재되어서 있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진행 과정들을 조금 따져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용산만큼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밝은 그런 투자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용산역을 걸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대요. 인프라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살기도 괜찮고 용산 뭐 서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출퇴근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뭐 재개발, GTX 이야기까지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용산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용산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6일이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확 된 곳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여러 가지 모아서 타운화시킨다라는 난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 민간 재개발이 최소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소요한다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굉장히 시간들을 단축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던가 이런 추진위 승인 등의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그 기간만큼 시간들의 절약 효과를 보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6일 날 모아타운 지정이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특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26일 이전에 착공 승인계를 받지 않는 곳은 이제는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권리 기준 산정일이 정해져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원효로 4가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입주권, 모아타운 입주권이다 말씀드리고요.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당 가격이 1억 2천에서 1억 3천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저평가된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상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현재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던가 특례 보금자리론 등을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면은 좀 적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이용하셔서 투자금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투자금을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한 1억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 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이사님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3호선과 7호선 고속버스 터미널과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 한 16평 정도 되는 넓은형의 투룸이고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이고요.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이 좀 넉넉한 구조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인덕션까지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브라운색의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외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식 주차장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주차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때문에 좀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층 주차장이 좀 넉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거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1층에 뭐 커뮤니티 시설처럼 되어져 있을 만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택배 시설이라던가 이런 무인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던가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뭐 우드나 화이트 톤으로 잘 되어져 있고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인테리어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조마다 독특하게 붙박이 시설이라던가 격자창 등의 여러 가지 공간 시설들을 이쁘게 잘 꾸며놓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에 있는 어떤 물품들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조 공간에 맞게
짜임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빈 공간이 없을 정도의 그 붙박이 시설들이 잘 돼 있는 수납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수입 자재를 썼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이곳에 공기청정기라던가 또 그 세탁 시스템이라던가 또 거기에 뭐 전자 오븐까지도 다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못 만들어가도 될 정도의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내부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실이 굉장히 크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들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요. 뭐 욕실이라던가 또 주방 시설들도 주부가 좋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통의 호재가 가장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3호선과 7호선,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속버스 터미널 인접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군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빌라촌들이 많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3호선과 7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반포 IC라던가 사당 IC를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라던가 강남 순환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중점지에 있기 때문에 양재 IC 쪽으로 향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들어간다면 외곽으로 나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사통 8달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도 중간 녹지 공간들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뭐 허밍웨이 길이라던가 서리풀 공원 또 현충 근린공원 등 이런 녹지 공간들이 잘 배치되어져 있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는 몽마르트 공원들이 아담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퇴근 후에 여가시설도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포천에 뭐 도보 이용 시설이라던가 운동 시설들 또 산책로들이 잘 꾸며져 있고요. 또 한강까지도 지나가신다면 반포 한강 시민공원의 여러 행사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카톨릭대학교 성심병원도 위치했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과 또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구경거리가 많은 상가들, 그다음에 또 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시설이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주택 2021년에 준공이 된 곳입니다. 겉과 속이 또 견고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동네 자체가 고속터미널역 인근으로 가시면 될 테니까 주변 인프라 굉장히 좋죠. 녹지 환경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입지 여건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기 또 개발이 어떻게 될까? 호재까지 좀 알아볼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입지한 입지에 여러 젊은 산업체의 연구 인력들이 들어온다면 참 금상첨화일 텐데요. 정보사 부지 업무 복합단지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에 있고요. 지난 11월에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13층까지의 어떤 건물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오피스텔이 없는 주거시설이 없는 오피스 공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시아의 뭐 실리콘밸리를 런칭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오피스 공간들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전체 서리풀 공원 16만 평방미터 중에서 9,700 평방미터 정도가 정보사 부지 안에서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라던가 공원들의 어떤 교류와 여가 시간들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재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리풀 공원을 인접지에 두고 있는 곳들의 호재들이 많이 차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영구 용역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월 중에 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런 발표들도 했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 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에 있다라면 그 상층부 공간은 미국에 있는 센트럴 파크를 뭐 런칭해가지고 공간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또 주어지는 그 여유 공간까지 확보해서 그 지나간 교통의 어떤 체증이라던가 매연들은 지하로 넣어서 그런 교통 체증들을 없애고요. 그다음에 상층부에 새로 생긴 공간들은 문화시설이라던가 공원들의 여가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반포 이 주변에 있는 녹지 공간에다가 32만 평방미터 정도가 더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반포 재건축 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락세로 전환돼서 굉장히 급락세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시장에서도 좀 굳건히 그런 어떤 탄탄한 어떤 가격대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가격 의 지지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되거나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지금 현재 구축과 신축 대비 가격대가 좀 더 높게 형성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방배 재건축 사업도 이제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이곳에 있는 입주 그동안에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던가 빌라들이 아파트로 변하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차후에 노후도가 조금 더 충족되는 그런 곳에 빌라들의 좀 더 투자 관심들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살펴주실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빌라고요. 지금 노후도가 한 85%에서 90%까지 육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지집은 한 6평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실사용 면적 한 16평 정도로 좀 넓은 투룸 구조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 정도고요. 예상 임대가는 5억 5,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1억 정도면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건물 아니고 토지를 살펴드릴 텐데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이사님께서 개요 정보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앞으로 개통될 창내역에서 도보로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토지로 거듭날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도는 농림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전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3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같이 봐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화양지구가 착공을 시작을 하면서 나온 토지로 성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토지입니다. 한참 뭐 수로라던가 또 전기시설, 오폐수 시설들을 공사하고 있는 현장 모습들인데요. 한참 요게 뭐 한 작년 한 10월 정도의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참 진행이 거의 완성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우스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스마트팜 형태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뭐 농림 지역이고 또 전사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농사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스마트팜이라던가 주말 농장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시설, 기본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농지들과 더불어서 같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수익 구조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농림지역에 전으로 되어 있는 곳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주변 모습도 어떤지 이제 감이 좀 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 자세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땅이라고 해서 뭐 혼자 덩그러니 놓이면 안 되니까요. 주변의 입지 여건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좀 되는 곳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선이죠. 포승 평택선에서 창내역에 인접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포승 국가상단에서 구 평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철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중역과는 한 정거장 차이로 같이 개통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창내역에서 한 200m 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부지로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또 환지 방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간평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로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성에서 포승에서 지금 구평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오성면 단거리가 평택 안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생겨날 안중역과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져 있는 지제역과도 연결성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철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인수송까지도 굉장히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 과거긴 하지만 창내역 개통이 좀 빨라진다고 했을 때 한 28만 평 정도가 역세권 개발 부지로 한번 계획 단계가 조감되어져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안중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8만 평 정도가 지금 역세권 개발 부지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중역과 더불어서 앞으로 역세권의 어떤 신도시급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개발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서에서 진행하는 지제 역세권도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 역세권 지제역과 또 안중역과의 어떤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구 평택까지 연결 노선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 평택의 어떤 정중앙에 있는 단거리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군 기지의 이전을 필두로 해서 개발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농후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미군 기지에 들어가 있는 한 2만여 명의 군무원과 또 그로 파생됐던 어떤 산업 인력들이 이제 안정화되어져 있고, 이 도드르게이트를 통해서 평택에 있는 구도심에서 지금 현재 신도심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러니까 도로들이 계획된 예정에 있기 때문에 평택의 어떤 도시 계획 안에 도로라던가 평택 안에 있는 지선들에 대한 계획도까지 따진다면 지금 현재 안중역과 창내 개통 이후에도 평택에는 계속해서 많은 지하철들이 노선이 예측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고덕국도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1,3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굉장히 넓은 부지에 한 6천여 세대를 목표로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미 고도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만큼 또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될 만큼 안정화된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전자의 평택 이전, 평택 캠퍼스의
이전과 또 안착되는 그런 시기까지 겹쳐서 마지막이죠. 뭐 육공전까지도 되어진다면은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99만 평이죠. 축구장 한 500평, 500개 정도 이상의 어떤 규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시아 최대의 어떤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에 있는 뭐 인력군들이라든가 안정된 고수입의 탄탄한 그런 직장인 군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또 브레인시티도 한몫을 하게 되는데요. 146만 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그 시티의 이름에 적합하게 아주대라던가 또 카이스트가 그곳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산학에 연결된 그 연구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또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500병동으로 시작해서 차후에는 한 800병동까지 늘려나갈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스마트 헬스케어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좀 브레인시티가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6만 평 정도 되는 곳에 15만 평 정도 6만 명 목표로 이곳에 거주지라던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브레인시티로 유입되는 주거시설과 또 정주 인구들도 합해진다면 평택이 100만 인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도 이제 가까워올 그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삼성전자 브레인시티가 지제역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미군 기지가 그것도 구평댁으로 또 안중역의 포승 국가산단이라던가 현덕지구 지금 한참 작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 화양 신도시 등의 어떤 유입 인구까지 합해진다면 역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물건지와 가장 연결된 어떤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5선 강변 뚝방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평택대교에서 흘러나오는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이 천을 따라서 뭐 코스모스길이라던가 문화 탐방길이라던가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정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도심에서 그 산단과 또 어떤 바다 항만에 지치신 분들이 여가 생활을 위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공간들로 재탄생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개통이죠. 이제 올해 개통 예정 중인 안중역이 KTX 선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연결되는 신안산선에서 서해안 복선 전철에서 서울역과 연결되는 KTX 선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중역의 그런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역의 어떤 개발이 지금 현재 좀 더 확대되는 상업시설로 확대되고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택선의 2단계 안에 창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포승 평택선의 창내역까지 연결돼서 안중역과 한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안중역과 또 지제역과의 역간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서 어떤 개발 계획이 같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택시 5선면 단거리 토지를 둘러싼 입지, 환경, 그리고 호재까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까지도 더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창내역에서 한 200m 초역세권 토지로 거듭날 곳이고요. 도로가 한 2.5m 정도 도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형태로 기반 시설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귀한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서 잔여 면적이죠. 이제 1,090평방미터 정도밖에 남진 않았는데요. 가격은 지금 굉장히 착합니다. 한 3억 원 정도, 평당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성토 비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토지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5성면 단거리 토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입니다. 네, 서울 강남 여기 또 개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개포 주공아파트가 지금 계속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사실은 개포동의 재개발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의 그런 건축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도보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19.81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16평 정도 되고요. 총 8층 중에 5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봐주시죠. 네, 대로변 7차선 대로변에 위치해져 있는 개포동 주택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8층 높이로 지어져 있고요. 앞에 전면 쪽에는 도시 공간들을 좀 활용한 녹지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 앉아서 좀 이야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공간처럼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한 8m 조로 접도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접도를 통해서 주차 공간,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가 같이 공용되는 그런 주차 시설들로 입주민들의 주차가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시 공간이라던가 채광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에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들에 대한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수작업들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시설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 시설들도 굉장히 고급화시켰고요.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옵션들, 빌트인 시설들도 굉장히 좋은 그 시설물들로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덕션이라든가 하이라이트를 같이 구성했기 때문에 주방의 쓰임새라든가 이 아일랜드 식탁들의 어떤 구조들을 한다면 주방 동선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주부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만족도를 얻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설, 그 지하철까지의 도보권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강남구 개포동과 포이동 뭐 이런 곳들이 대체로 교통시설이 조금 낙후되어져서 이제 신설 교통망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버스 시설이라던가 마을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 물건의 그 대로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그 음침한 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어서 안전한 귀가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양재 IC라던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라던가 외곽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양재 근린공원이라던가 지금 말씀드린 시민의 숲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녹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등의 대형 마트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형 장들을 보시기에도 굉장히 생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병원이죠. 삼성병원들도 인근에 있어서 대형 병원들이 필요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지방에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인근에 있는 대모산이라던가 구룡산의 산책을 통해서 둘레길 산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달리 체육시설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 시설만 활용을 하더라도 저녁 후에 여가 시간들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거주보다는 임대 수익이라던가 후에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의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강남권의 직장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재건축의 이주 수요, 또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양재 테크시티죠. 테크시티 들어올 고소득의 그 직장인 군까지 합해진다면은 이곳에 있는 임차의 어떤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국악 중고등학교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립국악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이의 학군이라던가 이런 그런 학교 때문에 많은 문의들을 하고 계시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암초라든가 포이초, 그다음에 매원초 등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언남고등학교, 그다음에 국악고등학교, 개포고 등의 고등학교까지도 초, 중, 고가 적절하게 상위층의 고학군으로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라면 한 번쯤은 강남구 개포동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양재 우면 ICT 혁신 거점 도시 계획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양재 우면 R&CT, 양재 테크시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개 유통 업무 시설이 되어져 있는 한 300만 평방미터 정도의 약간 미니 신도시급에 있는 그런 구조의 4개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R&D 특구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산업단지 개발 계획인데요. AT 센터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을 1차적으로 AT 센터, R&CD 공간이라든가 여가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2권역으로 분류가 되죠.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중소연구소가 밀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연구 부설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공간들로 또 업무 공간들로 재탄생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라던가 창업 카페 등을 만들어서 젊은 층들이 좀 더 유연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공간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권역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지금 현재 LG라든가 KT 대형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가 있는 곳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연동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까지도 완화를 시켜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의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관심도도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한 1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1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권역 안에 들어오는 고소득의 젊은 인력군들을 합하신다면 주변의 어떤 그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니즈나 수요까지도 더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이죠. 양재 RC 일대 같은 경우는 이쪽은 R&D 산학 캠퍼스화 시킬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과 연결된 학교들이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은 판교 테크노밸리랑 연결되어져서 우리 서울 경기권의 가장 큰 어떤 산업 벨트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해서 지금 양재 지구 단위 계획들이 계속해서 변경될 예정이고 종ing 상향이라던가 또 용적률의 변화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2종, 3종이 혼재되어져 있는 곳이 최고죠. 높이로 한 250m까지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한 63층 이상, 64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강남구 안에 있는 랜드마크가 될 그런 초고층 건물로 거듭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지금 GTX-C 노선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GTX-C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북부에서 과천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을 가로지르는 한 중심부의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GTX 노선에 따라서 어떤 지가라든가 그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GTX-C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지가 상승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물건지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은 위례 과천선의 개통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개통에 대한 확정은 되어져 있고요. 연구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은 남아 있지만 지금 포이 사거리 쪽에 이 위례 과천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물건지와는 거의 200m 안쪽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지도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로 거듭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상 매매가는 2021년도 11월에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대가 올라서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분양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가 4억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여기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인근에 착공이 될 그런 곳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feeling the same way.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tha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